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가볼까요?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공개, 정치권 후폭풍입니다. 네. 지난해 9월 30일 국회에 감사 요구 후 385일 만에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거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은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매우 낮게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 따르면은 이 한수원 직원들이 이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작성 하면서 이거를 이제는 낮게 평가해야 되니까 전기 판매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전을 폐쇄한 후에 이제 인건비가 감축될 거 아닙니까, 원전이. 네. 그러면 그 감축되는 인건비는 또 높게 책정해서 전체적으로 원전을 폐쇄했을 때 경제성이 높게, 그리고 원전을 유지하면 경제성이 낮게 그렇게 이제는 만들었다는 거고요. 고의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는 산업부 직원들이 적극 관여를 했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산업부의 감사 저항이 매우 심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또 감사 보고서를 보면 알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이 산업부 직원들이 내부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료 안에는 청와대 보고 문건, 한수원 자료, 그리고 산업부 내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복구를 했는데, 근데 120건은 복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당초 산업부나 한수원 모두 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 할지라도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제 연구 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원전을 가동하는 이제 소위 시간을 두고 가동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네. 즉시 가동 중단이 아니라. 네. 그런데 이제는 청와대 이제 비서관이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이제 청와대 내부 보고망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그네, 철근도 노출돼 있고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글을 쓰니까 이 문 대통령이 월성 2호기의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냐,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당시 이제는 배궁규 이제 산업부 장관한테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받자마자 이제는 결국 이제는 조기 폐쇄와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을 검토해라라고 지시를 바로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그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산업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한수원 이사회는 이제 즉시 가동 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한 채 이제 조기 폐쇄를 심의 의결했다라는 게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지금 또 치열하게 공방 중인데, 여당인 민주당은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결론은 아니다, 이런 이제 입장인데, 또 반대로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망 선고가 내렸다, 이러면서 이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예, 이번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경제성 평가는 잘못됐지만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라는 태도인데요. 이건 좀 약간 정치적인 이제는 의견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는 절충안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폐쇄의 타당성, 조기 폐쇄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후폭풍을 아예 감당할 수 없을 거고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조기 폐쇄가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아니 그런데 왜 지난 1년 동안 타당하다는 그 결정을 내리는데 1년 동안 그렇게 감사를 했냐, 결국 정권 입맞추기 아니냐라는 비판을 듣기 때문에 이런 절충안적인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보니 여야 모두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내용만 취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전 문제는 단순히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안전성, 그리고 지역 주민의 수용도와 같은 요인도 함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성만 중심돼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데요. 결국 어떤 결론이 나와도 여야 간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우리가 탈원전 정책이 이제 현 정권에서 진행하는데, 그게 최종
이제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이 완벽히 100% 이루어지는 게 208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부뿐만이 아닌 문제니까 좀 이게 길게 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아주 옳으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인육 먹고 싶다. 역기 외교관 솜방망이 징계입니다. 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소속 한 부영사가 그 공관 그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또 심지어 부적절한 신체 접촉까지 했지만은 그 외교부가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려서 이제 논란이 또 되고 있어요. 예, 경고 처분은 이걸 받아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징계입니다. 국민의당 이제 이태규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그리고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은 이 해당 부영사가 직원들에게 아주 원색적인 욕설을 했고 또 네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거다라는 위협도 가했고요.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내가 외교부 직원 중 재산 순위로 30위 안에 든다라는 조롱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거는 이제 제보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이 해당 부영사가 인간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라는 이 엽기적인 발언은 물론 뭡니까 이 사람? 예,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아주 극히 비상식적인 발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 직원들이 이제 지난 2019년 10월에 그 해당 부영사를 공관 간부에게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감사가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폭언과 폭설 외에도 이제 사문서 위조나 물품 단가 조작, 이중장부 지시, 뭐 예산 유용,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6건의 비위 신고를 했다는데요. 네. 그런데 외교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좀 조사하는 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이거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네. 이거를 서면으로 문답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찰이 끝난 후에는 이메일 추가 설문을 했고요. 직접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찰 결과를 보면은 결국 양측 주장이 상반된다. 그리고 녹취록과 같은 징빙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실제 직원에 대한 2차례 폭언 그리고 상급자를 지칭한 부적절한 발언 1건 이렇게만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들은 이 해당 부영사가 시애틀에 부임하기 전까지 이 외교부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관실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로부터 왜 직접 진술을 듣지 않았냐? 이는 그 해당 부영사한테 불리한 진술이 있을 것을 사전 차단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제 해당 그 부영사가 지난해 모범 공무원 추천 후보자 명단에 올랐다고 해요. 그 최종 추천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 외교부가 이번 사건을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뭐 당연한 비판이겠죠. 예. 그리고 또 현재 그 해당 부영사가 아직도 그 공간에서 근무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외교부의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은 좀 다소 미흡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감찰 서류 제출을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외교부에. 근데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외교부 뉴스가 뭐 좀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예. 하면 나오고 계속 이러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 이슈 빨리 전해 주시죠. 마지막 이슈는 신생아 20만 원 중고거래 판매글 논란입니다. 그 지난 16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 판매 금액 20만 원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서 충격을 줬는데요. 친모가 직접 글을 올렸는데 이 아이 결국 엄마와 분리가 돼서 보육시설로 보내졌어요. 예, 이 게시글을 보면은 이게 잠이 든 아이 사진 2장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참 아이의 사진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는 됐지만, 예, 특히 판매글을 보면 아이가 36주 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13일 출생에 고작 일주일 정도 된 신생아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 아이의 친모가 20대 뭐 중후반에 이제는 나이라고 하는데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갑작스럽게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미혼모가 된 건데요. 아이 아빠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본인도 벌이가 없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알아봤는데 이 그 과정도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것을 알자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러한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일단 친모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제 주변에 그 미국에서 아기들 낳고 사는 친구가 있는데 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너무 안타깝대요. 예. 미국에서는 서로 아기들을 낳으려고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아기를 낳을 때마다 혜택이 그렇게 많대요. 아, 예. 예. 우리나라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론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좀 많이 이런 좀 생각이 지원이 좀 필요할 듭니다.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일단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 예. 또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